감사합니다라는 말을 25,000번 반복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요. 나아가 5만 번을 채우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화이트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 하루 혹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무언가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한 답답함,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짙은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 안에 갇힌 것처럼 출구를 찾아 끊임없이 몸을 부딪히지만 결국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그런 막막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을 들으면 비장한 각오부터 하게 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창한 여러 개의 아침 루틴을 수행하고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뼈를 깎는 노력을 몇 년간 지속해야만 겨우겨우 삶의 궤도가 수정될 것이라고 믿지요. 이건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으로 끝없이 밀어 올려야만 살아남는 시시푸스처럼 고통과 인내가 성공의 필수 조건이자 입장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의 그런 통념을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저술가이자 심리연구가 고바야시 세이칸. 그는 평생 동안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행복에 대해 연구하며 수천 명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멘토인데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데는 10년이 걸리는 것도 1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단 하루, 아니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는 찰나의 순간이면 충분하다. 네, 오늘은 고바야시 세이칸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에 담겨있는 놀라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현자들의 지혜를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고바야시 세이칸은 아주 흥미로운 화두를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저 멀리 있는 파랑새처럼 여깁니다. 돈을 10억 모으면 행복해질 거야. 한강이 보이는 저 아파트를 사면 행복해질 거야. 승진을 하면, 결혼을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우리는 늘 조건부 행복을 유예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나는 불행하거나 부족한 상태이고 특정한 조건을 달성해야만 비로소 행복이라는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믿는 것이지요. 마치 사막을 걷는 여행자가 저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를 향해 끝없이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세이칸은 말합니다. 행복은 산 정상에 꽂혀 있는 깃발이 아니다. 행복은 산을 오르는 도중에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 이마에 땀을 식혀주는 한 줄기 바람, 그리고 함께 걷는 동료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 속에 이미 존재한다. 네, 이것은요, 관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행복은 쟁취해야 할 목표, 꼴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감각, 센스라는 것이지요.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라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지독하게 가난한 불우한 어린 시절, 성폭행, 미혼모라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절한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녀의 인생은 성공보다는 파멸, 행복보다는 비극이라는 단어와 더 잘 어울려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어두운 심연 속에서 한 가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Gratitude Journal, 즉 감사 일기를 써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거창한 것을 적지 않았어요. 오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에 먹은 스파게티가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향해 웃어준 낯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녀는 하루에 5가지씩 아주 사소하다 못해 하찮아 보이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쥐어짜냈을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니 반항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그녀의 뇌 구조를 서서히
하지만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상처받은 것, 억울한 것에 집중하던 그녀의 시선이 있는 것, 누리는 것, 받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당신은 결코 영원히 충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바야시 세이칸이 말하는 단 하루 만에 인생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현실은 단 1mm도 변하지 않았어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렌즈가 바뀌는 순간 지옥은 순식간에 천국으로 변합니다. 반지하 단칸방의 눅눅한 냄새 속에서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에 기꺼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펜트하우스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내 편으로 만드는 주문. 세이카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도 쉬운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웃음, 둘째는 청소, 그리고 셋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그는 특히 말의 힘, 언령을 강조하는데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면 우주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일들을 계속해서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는 심지어 마음을 담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주문처럼 소리내어 말하라고 조언하기도 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25,000번 반복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요. 나아가 5만 번을 채우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말기 암 환자가 이 방법을 통해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비과학적인 미신같이 들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말 몇 마디가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을 바꾸냐고 반문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감사의 힘으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로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인데요. 1914년 12월에 어느 추운 겨울밤, 뉴저지주에 있는 에디슨의 거대한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곳은 에디슨의 평생의 연구 결과물들과 수백만 달러어치의 장비가 보관된 말 그대로 그의 인생 그 자체나 다름없는 곳이었어요.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화학약품들로 인해 불꽃은 기괴한 초록색과 노란색을 띠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당시 67세였던 에디슨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찰스는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에디슨은 아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찰스야, 빨리 가서 네 엄마와 엄마 친구들을 데려오너라. 살면서 평생 다시는 이런 구경 못할 거야. 불길이 정말 장관이구나. 아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일군 업적이 불타고 있는데 아버지는 마치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잿더미만 남은 폐허 위에서 에디슨은 털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앙에도 큰 가치가 있어. 우리의 모든 실수가 저기서 다 타버렸거든.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는 절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방식과 실수들이 불에 타 정화되었다고 믿은 거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화재가 있고 난 불과 3주 뒤 에디슨은 세계 최초의 축음기를 발명해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가 땅을 치며 절망하고 신을 원망했다면 축음기는 영영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바야시 세이칸이 말한 관점을 바꾸는 0.1초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또 한 명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엔 좀 더 가까운 시대, 우리 모두가 아는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다라트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가운데에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거대한 목표를 적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 사항들을 적어 나갔죠. 구속 160km, 제구, 몸 만들기 같은 기술적인 것들 사이에 아주 뜬금없는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쓰레기 줍기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쓰레기는 누군가가 떨어뜨리고 간 행운입니다. 저는 그 행운을 줍는 것입니다. 남들이 귀찮아하고 더럽다고 피하는 쓰레기를 그는 행운의 조각으로 스스로 재정의한 것이죠. 경기장 바닥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주울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운을 저축했네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감사와 겸손의 태도가 쌓이고 쌓여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기적의 야구 선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실력은 육체의 훈련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마음의 훈련, 즉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고바야시 세이칸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공장이 불타고 땀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그 상황에서조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상사가 부당하게 화를 내나요? 나의 인내심을 길러주는 훌륭한 교관이네요. 감사합니다. 하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요? 더 큰 성공을 위해 보완할 점을 미리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왜 감사하지? 그리고 뇌는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말고요.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메커니즘입니다. 변기 청소, 자아를 청소하는 성스러운 의식. 고바야시 세이칸의 가르침 중 가장 유명하면서도 실천하기 사실상 가장 껄끄러운 것이 바로 화장실 청소입니다. 그는 돈을 벌고 싶다면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냥 청소하라는 게 아니라요. 맨손으로 변기를 닦을 정도로 철저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도대체 변기 청소와 돈이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는 흔히 화장실을 더럽고 냄새나는 곳,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로 여깁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 가장 낮은 곳이죠. 그런 곳을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닦는다는 것은 내 안에 꼿꼿하게 서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런 더러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명색이 부장인데 내가 명문대까지 나와서 무슨... 이런 오만함과 아집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들어오려는 풍요의 흐름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댐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공간으로 우주의 기운, 즉 돈과 행운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일본의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자 코미디언 기타노 다케시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스승으로부터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스타가 되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은 후에도 촬영장에 가면 가장 먼저 화장실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부터 닦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남들이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30년 넘게 해왔다. 내가 성공한 이유가 만약 재능이 아니라면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 화장실 청소뿐일 것이다. 또한 옐로우햇의 창업자 가기야마 히데사부로 역시 청소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전거 한 대로 시작한 회사를 연 매출 수조 원의 대기업으로 키워냈는데요. 그 비결을 묻자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맨손으로 화장실을 청소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소는요, 사실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 일종의 수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화장실 문을 열고 변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돈그릇을 넓히는 수련장입니다. 고무장갑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소를 들고 구석구석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오만함을 닦아내십시오. 변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도 함께 빛나게 되지 않을까요? 행운을 걷어차는 가장 빠른 방법. 네, 세이카는 감사의 힘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을 경고합니다. 바로 불평, 불만, 험담,
푸념입니다. 그는 아무리 감사합니다를 수만 번 외쳤더라도 아 짜증나, 재수없어 라는 불평을 한마디 내뱉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 올린 감사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99도의 물이 100도가 되어 끓으려는 찰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불평과 불만은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우주를 향한 부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송출하고 있는 셈이죠. 우주는 여러분의 그 선언을 충실하게 받아들여 계속해서 불평할 만한 상황, 부족한 상황을 배달해줍니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곁에 모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 잠들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그들과 조화롭게 일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직원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경기를 탓하고 경쟁자를 비난하며 불평만 했다면 결코 철강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대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나치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환경,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꽁꽁 언 겨울 땅을 파내면서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며 삶의 의지를 다졌고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훗날 인류에게 전할 소중한 심리학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는 뺏어갈 수 없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선택하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세이카는 말합니다. 불평을 멈추면 흐름이 바뀐다. 입 밖으로 나오려는 불평을 꿀꺽 삼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그래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 0.1초의 전환이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신이 내린 최고의 면역제. 고바야시 세이칸이 말하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웃음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사고를 굳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웃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참으로 단순해서 행복해서 웃는 것과 일부러 입꼬리를 올려서 웃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아, 지금 행복하구나 라고 착각하고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마구 쏟아냅니다. 세이카는 심각한 상황일수록 더 웃으라고 권합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이거 참 재밌게 됐네 라고 웃어 넘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문제와 나 사이에 여유라는 공간을 만드는 고도의 전략인 것이죠. 사람이 긴장하고 위축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통해 긴장을 풀면요, 뇌가 유연해지고 뜻밖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본의 혼다 자동차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는데요. 공장이 폭격을 맞아 무너졌을 때도, 지진으로 기계가 박살이 났을 때도 그는 좌절하는 대신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 드디어 공장 새로 지을 명분이 생겼네. 더 최신식으로 지어보자. 그의 이 호탕한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작은 수리점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거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슬랩스틱 코미디의 황제 찰리 채플린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는 가난과 고통, 시대의 우울함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행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울고 있는 대신 카메라를 뒤로 쭉 빼서
그 불행을 롱샷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비참했던 현실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예술로 승화된 것이죠. 세이칸이 말하는 웃음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도 시간이라는 카메라를 뒤로 쭉 빼서 바라보면 훗날 술자리에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안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미리 가불해서 웃어버리십시오. 웃어버리는 순간 비극은 희극으로 장르가 바뀝니다. 여기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웃음과 유머로 전설이 된 기업가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창업자 허브 켈러인데요. 어느 날 이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로부터 우리의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십억 원을 들여 지루하고 심각한 법정 싸움을 벌이겠죠. 하지만 허브 켈러는 상대방 CEO에게 아주 기상천외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법정에서 싸우지 말고 팔씨름으로 결정합시다. 이 제안은 댈러스의 전설적인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거죠. 체육관을 빌려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두 CEO가 땀을 뻘뻘 흘리며 팔씨름을 했고 결국 허브 켈러는 졌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CEO는 그의 유머와 배포에 감동해서 슬로건 사용을 허락해줬죠.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던지며 소송하며 싸웠다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을 일이 웃음이라는 조미료를 치자 모두가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머가 가진, 웃음이 가진 현실 왜곡장입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적대적이던 세상도 무장을 해제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지는 않나요? 입꼬리가 축 처져 있지는 않나요? 지금 당장 이유 없이 그냥 한번 크게 웃어보십시오. 아니, 작게라도 소리를 내어 웃는 순간 여러분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고바야시 세이카는 말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라면 고민해라. 하지만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차라리 웃어라. 웃음이 문제보다 강하다. 인생은 어두운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세상도 여러분을 따라 웃습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 단 0.1초.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가볍지만 강력한 3가지 마법을 배웠습니다. 감사, 청소, 그리고 웃음. 이 3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흙수저고 빚도 많고 나이도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인생을 바꿀 수가 있나요? 저는 매번 확신을 담아 대답합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시인 프레데릭 랭브리지는 이런 불멸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2 사람이 감옥의 창살 밖을 내다본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본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또는 우리 육체라는 혹은 환경이라는 각자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똑같은 쇠창살이 놓여 있지요. 그리고 그 창살 사이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오로지 100%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개를 숙여 발밑에 질척거리는 진흙탕만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한탄하셨다면 이제 고개를 들어 머리 위에 빛나는 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드는데 걸리는 시간, 진흙에서 별로 시선을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 그것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단 0.1초면 충분합니다. 고바야시 세이카는 우리에게 거창한 성공을 쫓아 숨가쁘게 달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감사합니다로 바꾸고 내가 머무는 공간인 화장실을 깨끗이 닦고 거울을 보며 한 번 더 웃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상들이 모여 기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아닙니다.
새해부터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의 키는 이미 성공과 풍요라는 완전히 새로운 대륙을 향해 방향을 틀 겁니다. 도대체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마음먹은 그 순간이라고 저는 매번 대답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내면의 그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파동으로 가득 차서 항상 그 이상의 기적들로 넘쳐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